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한국에 사는 딸을 보러 온 프랑스 부모님. 직장에 있는 딸 때문에 저녁 시간 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데요. 출출한 점심시간, 배가 몹시 고픈 부모님은 아무 식당이나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한식 뷔페. 특별하진 않지만 소박하면서 정갈하며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의 맛을 음미하는 프랑스 부부. 하지만 이때 한 무리의 군인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들이 메고 있는 것을 본 순간 부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데요. 프랑스 아내는 눈치를 보며 휴대폰을 꺼냅니다. 한국의 긴급 신고 번호가 뭐였지? 대체 그들은 무엇을 봤길래 이렇게 겁에 질린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 일을 하는 피에르 듀보아라고 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시청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둘 다 공무원 부부라고 볼 수 있겠군요. 얼마 전 저희 부부는 휴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지친 일상을 벗어나 충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국에 있는 우리 딸이 무척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의 딸 브리짓은 한국에서 의료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딸이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의료 통역사로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외국인 환자의 진료를 도울 뿐만 아니라 관광 쇼핑 등도 함께하며 통역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원격 진료 서비스도 확대되어 온라인으로도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대 초반엔 딸이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에만 빠져 살길래 나중에 취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딸은 씩씩하게 잘 살고 있으니 흐뭇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연차를 낸 딸과 함께 서울을 구경 다녔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점이 서울은 참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람보다 쥐가 많다고 할 정도라 당장 공원만 가도 쥐들이 득실하고 쓰레기도 거리 곳곳에 널브러져 있어 냄새도 나고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만 보고 프랑스 파리의 환상을 품고 있던 분들이 막상 현실을 마주하곤 경악하며 실망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죠. 하지만 한국은 어딜 가나 대체로 깨끗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명동거리도 한옥마을 같은 관광지도 딸이 사는 원룸촌도 모두 쾌적하고 악취가 나지 않았죠.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프랑스에는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고 있어도 유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도 유료인 곳들이 종종 존재하죠. 하도 이런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자주 나오니 설치한 게 시에서 야외 소변기였는데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보기도 안 좋았을 뿐 아니라 소변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지니 다들 소변기만 보면 눈살을 찌푸리곤 했죠. 그러나 한국은 어딜 가든지 돈을 받는 화장실은 찾기가 힘들더군요. 딸은 한국에서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들을 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화장실은 무료인 게 당연한 문화인 듯 했습니다. 이렇게 파리와 서울을 각각 비교하는 재미로 구경 다니던 저는 저녁에는 브리짓이 직접 차려준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식은 프랑스와는 조금 구성이 달랐는데 반찬을 여러 개 놓고 국과 메인 음식을 한꺼번에 차려놓고 먹더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급 요리의 경우에는 요리에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한국은 손님이 오면 한 상에 가득 차려놓은 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문화라고 합니다. 음식에 채소가 많은 것 또한 눈여겨볼 만한 점이었습니다. 고기나 햄이 들어간 반찬에도 다양한 채소 종류가 함께 들어가 있었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좋아하고 달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 음식이 딱 맞을 것 같았습니다. 메인 요리는 갈비찜이라는 요리였는데 프랑스 요리로 치면 소갈비를 와인과 월계수 잎 등을 넣고 찐 배부 부르기뇽과 비슷한 생김새였습니다. 하지만 맛은 전혀 달랐습니다. 와인이 베이스인 베프 부르기뇽과 달리 간장 베이스의 양념이라 그런지 굉장히 다양한 맛이 났습니다. 달달하면서 짭짤한 맛이 나고 양념 국물에서는 고기의 맛과 채소 맛이 섞여 깊은 맛이 우러나왔으며 식감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나중에 딸에게 한국 요리를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 취미가 요리다 보니 남자지만 와이프보다 요리에 더 능숙한 편이거든요.
다음 날은 딸이 다시 회사에 나가봐야 하는 날이라 저희는 딸이 돌아오는 저녁 전까지는 스스로 관광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딸은 둘이 다닐 수 있겠냐고 걱정했지만 저희 부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대화도 번역기가 다 번역해주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좌르르 나오는데 무슨 걱정인가요? 저희는 오전에는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호텔 근처 공원을 걸어 다녔으며 11시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딸이 사는 원룸은 저희 부부까지 머무르기엔 작다 보니 호텔을 따로 예약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보기엔 무슨 한국까지 와서 책을 읽고 있냐고 하겠지만 프랑스인의 휴가 방식은 원래 느긋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여행을 왔다고 무조건 관광지를 다 돌아다녀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휴식을 즐기는데 의의가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는 카페를 빠져나와 바로 옆에 있는 한식 뷔페에 갔습니다. 식판에다가 반찬과 밥, 음식 등을 가득 담는데 마치 예전 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음식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이 한국 음식이 훨씬 좋지만요. 그렇게 맛을 음미해가며 식사 중이었는데 군복을 입은 듯한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순간 헉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순히 식당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놀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메고 있는 것. 바로 총 때문이었습니다. 거리를 내다보니 식당 바깥에서 무기를 메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 같은 파리 경찰관들도 식당에서 저렇게 대놓고 무기를 내놓곤 식사하진 않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큰 것을 메고 다니는 걸까요? 일반 식당에 군인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들이닥친 것부터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이지만 안전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걸까요? 심란하던 찰나 옆에서 제 와이프가 벌벌 떨면서 휴대폰으로 다이얼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하냐고 물어보니 저 군인들을 신고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만류했지만 와이프는 아무리 군인이라도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까지 군인들이 저런 걸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한국인데 무슨 이유로 들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한국에서 신고할 땐 어떤 번호로 하는지 알고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신고 번호는 아느냐고 묻자 그제야 와이프는 부리지색에 물어봐야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도 심약한 와이프는 무기를 본 것 때문에 무척 놀라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제가 말리는데도 와이프는 기어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신고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휴대폰에서 딸의 웃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의아한 반응에 저도 와이프의 폰에 가까이 다가가 귀를 쫑긋하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딸은 엄마는 정말 못 말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건 군인들이 무슨 일이 터져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마도 예비군 훈련 때문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와 달리 징병제라서 남자라면 2년씩 군대에 가는 게 의무사항이고 제대 후에도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을 종종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프랑스에는 16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훈련이 아닌 사회적인 교육 및 봉사활동에 가까운 형태라 이걸 군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묵는 호텔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니 아마 그것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겠냐고 딸은 말했습니다. 자기도 몇 달 전에 출장을 갔다가 식당에 총을 든 군인들이 있어 깜짝 놀란 적 있는데 한국군들은 종종 실제 상황처럼 항상 무기를 휴대하라는 지침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딸이 봤던 예비군들도 그 지침에 따라 인솔자의 인솔 아래 협약식당에서 식사하는 중에도 무장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딸은 저와 와이프가 본 것도 아마 그런 경우일 것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브리짓은 와이프를 안심시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랐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식당에서도 무기를 소지하는 한국군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이 터져도 바로 튀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저는 프랑스도 한국의 이런 점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한국처럼 징병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이민자의 나라로 특히 파리에서는 이슬람인들이나 아프리카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꽁꽁 뭉치면서 이슬람 세력을 넓히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일으킨 사건 때문에 파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무려 6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동료도 순직하여 세상을 떠나기도 했죠. 이 일 이후로 유럽 난민들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갈수록 파리에는 이슬람 인구들이 늘어나 우범지대가 점점 넓어지는 실정입니다. 어떤 동네는 여성들은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며 카페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당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프랑스같이 여성 인권이 높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언젠가 프랑스에서 시가전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치안은 나날이 안 좋아져 가고 있고 갈수록 이슬람 세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이 안전하다고 알려진 한국도 징병제를 포기하지 않는데 점점 이슬람에 먹혀들어 가고 있는 유럽은 대비를 위해서라도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에 돌아와 오늘도 파리를 돌아다니는 이슬람인들을 보면 그저 착잡한 마음이 들 뿐이네요. 프랑스인 부부의 웃지 못할 오해로 생긴 사소한 에피소드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오해는 외국인들만 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지난 3월에도 피에르 씨처럼 착각하신 시민분들이 신고하는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무기를 들고 계신 군인들을 보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 중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클립 뉴스는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